안녕하세요. 좋은법 알림이 임혜자의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무려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은 지난달 20일에 시작했는데요. 단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고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왜 발의됐을까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들끓는 민심 속에서 멈추지 않는 탄핵 열차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오늘 강문대 변호사님 모시고 한치 앞을 내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문대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은 민변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회조정 비서관님으로 일하셨거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네요. 예. 변호사님이 요즘 가히 검사 전성시대라고 일컫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어떠세요?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는 서로 좀 다투는 입장인데 네. 그래도 법조인이라고 해서 한 틀로 묶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일부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법조인으로서 매우 좀 부끄럽습니다. 변호사라도 국민들에게 욕 안 먹게 잘해야 하겠다. 강 변호사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존경을 먹죠. 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왜 국민들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했는지, 또 왜 탄핵 청문회는 여는지, 청문회를 열면 바로 대통령 탄핵이 되는지, 심지어 국회의원들마저도 탄핵 청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강 변호사님께 꼼꼼히 낱낱이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서 오는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국민 청원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으로 법조인으로 느끼는 소회가 어떠신가요? 우리 헌법상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과 이제 국회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용되거나 활용된 적은 잘 없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번 활용이 됐었죠. 네네네. 그때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민변에서 활동을 할 민변에 때였는데 계셨어요. 그때 네. 이제 그 문제가 정면으로 수요가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걸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정치가 좀 안정되고 헌법 체계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안 발의 청원을 왜 했는지 사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 대략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 명품백을 뇌물로 받았다.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이런 한 5가지 정도 사유를 대표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일반 국민들이 탄핵 사유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유는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국회에 와 있는 탄핵 사유는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그러니까 최상병에 대한 건, 또 명품 이제 뇌물 임성근. 수수하는 거,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건, 그리고 전쟁 위기에 대한 조장건,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과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행하는 거, 또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하는 문제, 이것들이 지금 청원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들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은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원천 무효이고 따라서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청래 위원장님과 추경호 원내대표 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 지금 청원에 있으면 청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붙여서 정당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이고요. 다만 우리 국회법에 이제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 요건을 정해는 놓았어요. 재판에 간섭하는 거,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거, 국가기밀에 관한 것은 이제 청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재판에 간섭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 자체에서는 청원을 받는 그 기관에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국회 의장실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으로서는 성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청원으로서 성립이 되면 이제 청문회 절차에서 증인이 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고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점에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나 국가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걸 다룰 수 없다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원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진행 중이라고 해서 청원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어야만 청원이 안 된다라고 그 폭을 굉장히 좁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간섭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청원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방탄이니 어쩌니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뭐 수사 레토릭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게 법적인 거고, 또 국회에서 국민청원으로 처음으로 탄핵 청문회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법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문구 하나, 글자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적 사회에 있어서 최초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야당 대표를 주 5일 중에 뭐 주 4일을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의 일인 것이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도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 뭐 그것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자기들의 헌법상 법률상 권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용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우리 법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근데 이 증인이 출석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증인으로 소환을 됐는데 나 가기 싫어요, 못 가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증인 채택이 되면 무조건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한테 출석 요구서를 일단 보내야 되잖아요. 일주일 전까지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출석 요구서를 고의적으로 지금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의 법사위원들, 김승원 간사나 전현희, 장경태, 뭐 이경태, 이성윤 의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 가서 출석 요구서를
주려고 했는데 이미 몸싸움이 일어나고 또 기자들 카메라 다 가둬놓고 막 그런 상황이 아, 벌어졌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출석 증인 요구서를 네. 통보서를 네. 원칙적으로 이제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우리 형사상이나 민사상 증인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꼭 바로 이제 눈앞에서만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보안 우편으로 장치들이 송달을 해도 우편으로 되는 송달을 거- 해도 아, 되는 네네. 것이고 집으로 보냈는데 동거인이 받아도 되고 근데 사무실로 우편으로 안 보내면 왔다 또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놓고 와도 되는 것입니다. 주소가 예전에 맞으면. 우병우 예, 민정수석이 예, 또 예.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도 마련이 돼 있어요. 즉 혹시 네. 국회법에는 네. 공시송달이 빠져 있나라고 좀 찾아보니까 이제 민사소송에서 통용되는 공시송달에 관한 제도도 지금 다 청문회법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소가 맞는데 끝까지 안 받거나 하면 그냥 국회 게시판에 공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여러 가지 네네. 그러니까 보안 장치들이 네. 많이 있는데 네. 그건 최후의 수단이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데 최종적으로 나는 못 받아서 출석을 못 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 네, 받게 네. 하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내 받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다. 뭐 그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네. 끝까지 나는 안 받은 것으로 치겠다. 안 받았으니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에 아주 꼼꼼하게 네. 그 장치들이 마련이 이게 되어 처음이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예, 증인 예. 출석 요구서 하나 그 송달하는 거 전달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이런 것도 힘든 것 이제 같아요. 정치사에 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네. 다투어도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제 청문회 통지서를 받고 출석하고 하는 것은 네. 상례적으로 다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네. 거부하고 또 청와대 국가기관에서 네.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뭐 이제 거부하는 모양새를 네. 비친다는 것은 네. 우리 법률상 제도를 원천 네. 부정하는 것으로서 네.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라고 국민들 말을 할수 느낌은 있습니다. 굉장히 예. 이 국민의 요구를 예. 너무 그 무시하고 농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금 그런 비난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네. 책임이 무거우니까 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국회법 다시 보시면 네. 그분들도 네. 끝까지 안 받을 수는 없다. 네. 네. 예, 안 받은 것으로 칠 수는 없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꼭 받지 않을까. 예, 오늘 그렇게 변호사님께서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예, 해주셨습니다. 예.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 네네네.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작은 국민청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국민동의청원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도 살펴보고 저도 이번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사이트 대문에는 이런 카피가 걸려 있어요.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겠다. 당신의 제안, 우리의 동의, 함께하는 입법. 이런 건 다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문구잖아요.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네네. 예, 헌법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청원법이라는 것이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청원을 수령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청원을 하는 사이트가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하는 이제 청원 24라고 하는 사이트가 마련이 네. 되어 있어요. 네네. 그것에 비등하는 국회 차원의 청원 수령 기관이 지금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입니다. 네. 헌법에 기반을 두고 또 청원법에 기반을 두고 구체화해서 국회법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국민동의청원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국회 차원의 청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 우리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요? 예, 청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네. 또 의원 소개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이래 돼 네네.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청원을 할 수 네. 있게 된 것은 2019년 네네네. 4월 달부터예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전자적인 청원이 이제 많이 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서명을 받아서 하는 청원이 있는데 네.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옛날 청원들은 거의 다 이제 의원 소개 청원만 주로 네. 있었던 것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국민들이 네. 이제 전자로 하게 되면서
이제 직접 이제 이거 모으는 과정에서 또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고 이제 국민들의 참여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청원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구분이 좀 되네요. 아, 그런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 청원을 지난 2020년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과 비교해서 당시에는 146만 명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동의했는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왜 강행하냐,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 공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거는 같게 비교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법상에 따른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심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상의 어떤 제도가 아니고 소통을 하는 것이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 의무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답변은 했어요. 청와대에서 따를 수 있다 없다 뭐 이제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반응은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절차를 또 진행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외에도 국회법에도 이제 그걸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는 같은 거니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회법상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 청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그 시기에 국회에서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판단을 하고 의결을 했으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의결이 안 됐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청문회를 안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이제 소수 정당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제기했다는 또 내용도 없어요. 그때 보니까 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여상규 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어요. 그 당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시기에 국회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 야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안 한 것이니까 또 문제될 국민의힘이 자꾸만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법조계 여론이라는 게 하나로 모아진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크게 와글와글 시끄럽지 않으면 적절히 수용하는 뭐 제 주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뭐 말하는 것은 제가 잘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이 없거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어떤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여러 단체에서나 입장들이 나오고 하겠지만 지금은 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본격 절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원이 맞다 안 맞다 할 때는 다른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법에 청원이 안 되는 요건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뭐 방탄인이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현 정권 들어와서 특검법 거부가 벌써 15번째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발의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하고 발의하고 거부하고 발의하고 거부하고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인데요. 조국혁신당은 최상병 만약에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유독 특검법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검이면 특별검사 제도잖아요. 이게 자주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특별검찰이니까 특별해야 된다는 말은 자주 없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는 거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황 자체가 특별한 것이 자꾸만 생긴다면 또 이 정부 들어서 특별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상황이 특별하다면
특별검찰로서 대응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상 이제 지금 공수처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네. 그 공수처를 만들 때에는 이제 공수처의 규모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다면 이제 거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그 규모도 굉장히 축소돼 있고 네. 거기서 지금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정치적인 어떤 외풍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네.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검찰이 나서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문제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 예, 할 수 있다. 한다라는 예, 그렇죠. 입장이시네. 특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그렇죠. 사는 네. 거니까 국회 의결을 거친다는 거는 새로운 법안을 하나의 특별 검찰이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네.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예, 각각의 그러니까, 법안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신중하고 무게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네. 그런 것이고 근데 국회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요즘 시끄러운 게 있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에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그 문자를 보면서 국민이 느끼는 거는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국정 개입을 넘어서 국정농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단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생각이 예, 나서. 이제 일면만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빙산의 일각이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들 한 개 내지는 몇 개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울분을 터뜨릴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국가 운영이나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해서 저는 이제 국정 우롱, 국정 희롱 이런 상황에까지 네. 지금 처한 게 아닌가 네, 네. 생각이 어쨌든 들어서 농자가 예. 들어가네요. 예, 예. 그 국민들 관심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에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청문회에 좀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꼭 출석을 해서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디올백 뭐 수수 사건이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이런 문자 논란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간의 이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랑 문자나 전화를 해서 상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랑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보하고 상의를 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면 네. 또 누구랑 할지 아니면 원희룡 후보랑 상의할까요? 예, 이거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네.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법률상 책임이 따르고 네.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문제이니까 네. 또 사실 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나와서 자기 입장도 피력하고 또 의원들의 질문에 따라서 잘잘못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문제는 좀 OX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리걸 마인드를 작동 안 시키고 그냥 마인드로 국민 마인드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지금 수령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 이 수령을 끝까지 변호사님 보실 때 거부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거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받지는 않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안 받았다고 해서 네. 안 받은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받은 효과는 어떻게든 날 네. 거다. 그러나 받는 것은 네.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직접 생각이 수령을 듭니다. 안 하나 수령한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는 나타나게 만들 네. 거다. 예. 네. 두 번째, 예. 출석 요구서를 수령한다면 예. 김건희 여사는 청문회에 출석한다. 뭐 수령하든 OX? 안 하든 어쨌든 네. 수령한 효과는 발생이 하니까 네. 출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네. 그분이 출석한다. 이제 뭐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좋아하시고 네. 예, 또 아. 예, 또 법률상 네.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어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나와야 된다는 제 바람이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까지 생각이 변호사님의 되는지 속마음이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출석해야 한다로 말씀드릴 네. 수 출석해야 한다. 해야 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세 번째, 예. 한동훈 후보의 속마음도 좀 궁금한데요. 윤석열 탄핵 청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어려운 건데 뭐 복잡하겠죠. 거기도 근데 복잡하다고 근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은 그 관계가, 정치적으로 예. 셈을 하니까 예. 정치적 셈법으로 예. 이 윤석열 탄핵 그 국민청원이 예. 은근히 속마음으로는 어떨까 궁금해서 이 OX 퀴즈를 내봤습니다. 청원까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청원까지는 좋아할 것 같고 네. 실제 탄핵 국민에 가면 뭐 그쪽 네. 지금이야 청원까지만 뭐, 물어본 거예요. 예, 탄핵 청원이 청원까지는 좋다. 예, 예, 좋다. 예, 반기는 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네 예, 번째.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논의가 이재명 의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둘은. 예. 네. 그거는 어떤 관련성도 저는 찾기가 국민의힘에서 쉽지 계속 않다. 그렇게 네. 방탄용으로 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사의 궁금해서요. 주체는 검찰이고 검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는 건 있지만 수사하는 것 자체를 예, 할 수가 네.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검찰에 전달이 돼서 검찰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억지로 저는 연관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이게 문제가 OX 퀴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 가장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 예. 변호사님께서는 법조계에 몸담고 계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부의 말씀 해주세요.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헌정사에서 뭐 자주 말이 되는 것 자체는 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법에 있는 것 제도이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청원이든 여러 가지 이제 호소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모으고 제도적으로 그 어떤 절차를 따져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법이 예정된 대로 네. 법이 부여한 권한과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넘어서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에 있는 절차가 국가에 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각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은 그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문대 변호사님 모시고 탄핵 청원에 관한 궁금증들을 깨알같이 또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앞으로 야단법석에 자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은 거부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민심은 마지막에는 가장 현명합니다.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군주, 민수, 이 고사성어에 담긴 뜻을 윤석열 정권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돌풍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라는 드라마 속 대사를 끝으로 오늘 야단법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